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관광상품 기획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관광상품을 실제로 기획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관광상품의 개념이 어떤지, 관광상품의 기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공부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기획의 개념과 역할, 관광상품의 기획의 유형, 그리고 관광상품의 기획 목적과 그 과정, 관광상품의 기획의 구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장의 변화, 다시 말하면 시장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시장이라 하면 소비자라고 그랬습니다. 소비자들이 과연 뭘 원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기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비자들이 어떤 그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관광시장의 추세 중에 하나는 관광행동의 개별화와 차별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패키지 투어에서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상품들을 소비자들이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관광상품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욕구가 굉장히 고도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비자들이 단순하게 패키지 투어에서 제공되던 그런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패키지 상품과 같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그런 상품에서 소비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주문형 상품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관광상품을 기획할 때 관광상품의 특성, 구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상품 기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광상품 기획과 계획이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획이라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없는 관광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광상품의 기획이죠. 반면에 계획은 만들어진 상품을 어떤 일정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관리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있는 상품을 어떤 일정에 따라서 관리해 나갈 것이냐,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고, 계획은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 날 것인가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관광상품의 기획은 그러면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낸가만을 말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있는 상품을 개량하는 것이나 또는 기존의 상품의 어떤 용도를 새로이 개발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광기업은 관광상품의 기획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매출을 증대시킴으로 해서 기업을 성장,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상품이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기업을 경영할 때 우리가 보통 구체적인 그런 자원으로서 자본, 인력, 자재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무형적인 그런 자원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획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 기업이 기획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의 특별한 자원이라도 있다는 의미고요. 이거는 뭐 정보나 시간, 문화 이런 것들과 같은 개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기획을 한다는 것은 업무 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우선적으로 하고 어떤 업무를 좀 뒤로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순서를
관광상품 기획에서 정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관광상품은 또한 기업 환경에 대한 미래, 기업 경영에 관한 또 소비자에 대한 그 욕구에 대한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관광상품을 기획할 때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그것들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지만 관광상품을 기획할 때는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관광자가 또는 소비자가 원하는 편익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것은 고객 욕구에 대해서 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마케팅 조사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케팅에 관한 여러 이슈들을 예측, 진단, 분석해서 마케팅 의사결정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관광자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 따라서 구축이 돼야 되겠습니다. 관광상품이 서비스 상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서비스 상품에 대한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광상품의 기획 시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소비자들한테 가능하면 좋은 품질의 관광상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자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관광상품을 전달할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관광상품은 다양한 그 구성 집단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만큼 관광상품 전달 시 보험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도 관광상품 품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조 관광상품을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관광상품이 그 보완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 상품들이 보완적으로 전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보완 상품 중에서 일부를 독립적으로 관광상품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독립적으로 전달되는 상품이 과연 회사의 수익성을 가져다 줄 것인지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그 새로운 관광상품에 대한 수요는 충분한지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광상품의 구성 요소의 조화, 추구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상품은 일반적으로 숙박, 교통, 식사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그런 패키지 상품이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소비자들의 추세가 에어텔이라고 해서 관광과 호텔, 숙박만을 요구를 하고 나머지 현장에서의 어떤 그 프로그램, 컨텐츠는 스스로 해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유롭게 제공하는 그런 여행 상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고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패키지 상품보다는 주문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주문형 상품에 대한 기획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주문형 상품에 대한 그 욕구 또는 그 항공과 숙박만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유롭게 구성해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상품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광상품은 관광상품을 기획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집형 관광상품, 다시 말하면 패키지 관광상품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문형 관광 상품이 되겠습니다. 폐기 상품, 다시 말하면 모집형 관광 상품의 특징은 모든 관광 요소, 다시 말하면 숙박, 교통, 식사, 관광, 또 관광 매력물, 쇼핑 이런 것들이 모두 관광 상품 기획에서 고정적으로 제공이 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실제 관광을 할 때 그 관광자 개인의 자유의사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도 비탄력적이고 획일적으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소비자로서는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주문형 관광 상품은 기본 관광 요소, 다시 말하면 에어텔, 그래서 숙박, 교통만 상품 기획 시 고정적으로 전달하고 나머지는 관광자들이 알아서 해결하거나 자유롭게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의 자유의사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이 신축적이고 굉장히 유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들이 관광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집형 관광 상품, 다시 말하면 패키지 관광 상품의 기획은 이 그림과 같은 순서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광 자원 또는 관광 매력, 어트랙션, 다른 말로 관광 상품이라고 말씀드려도 크게 어폐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관광 자원을 관광 상품 기획을 해서 판매하고자 한다면 우선 그 해당 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이 첫 번째 절차가 되겠습니다. 정보 수집이라면 관광 목적지에 관한 정보, 다시 말하면 관광지, 관광 자원, 관광 이용 시설, 입장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광권 사용 가격, 다시 말하면 항공권, 숙박권, 해당 지역의 입장권, 회원권, 골프장 등을 입장할 때 얘기죠. 그런 사용권에 대한 가격 정보, 그리고 어떤 소비자들이 과연 이 상품을 구매할 건지 표적 시장에 대한 연구, 다시 말하면 개별 관광자, 보통 우리가 FIT라고 합니다. Free Independent Traveler, 그런 말인데요. 우리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개별 관광자냐 아니면 단체 관광자냐, 특별한 목적을 가진 관광자냐, 다시 말하면 인센티브 투어냐 아니면 어드벤처 투어냐, 테마 관광이냐, 연수 관광이냐 아니면 컨벤션 관광이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장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된 다음에는 모집형 관광 상품으로 기획할 것이냐 아니면 주문형 관광 상품으로 기획할 것이냐를 정하게 됩니다. 모집형 관광 상품은 상품 기획자가 관광 상품을 기획해서 일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주문형 관광 상품은 소비자가, 관광자가 오히려 일정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소비자의 욕구에, 특정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 상품이 두 개 다 소비자가 좀 다르긴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구성 방법은 다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 조건 확정, 몇 명을 모집해서 며칠 동안 어디서 숙박을 시키고 어디로 가고 어떤 일정에 의해서 제공하면서 어떤 옵션을 제공할 것이냐 하는 거고요. 네, 관광 기획은 관광 일정, 관광 요금 산출, 가격 결정, 옵션 등을 산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조건이나 관광 상품의 기획이 완료가 되면 요금을 산출하게 되죠. 해당 호텔이나 버스 회사 또는 식당들과 가격 협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원가 계산하고 또 기왕에 있는 상품들에 대한 가격 조사를, 경쟁 상품에 대한 가격 조사도 해야 되고 상품이 완성됐을 때 판매 촉진비, 경쟁사의 경쟁 가격, 비교 가격, 또 주문형 관광 상품의 경우는 요구 가격, 또 옵션으로 전달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옵션 상품에 대한 가격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비로소 이제 관광 상품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관광 자원이 관광 상품으로 구성이 돼서 관광 기업이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드는 상품인 모집형 관광 상품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브로셔를 제작하고 광고를 해서 마케팅을 해서 모객을 하게 됩니다. 중량 관광 상품인 경우는 특정 고객의 수요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상품을 만들어서 그 특정 고객, 다시 말하면 주문자에게 전달하면 되고, 주문자한테는 이 상품에 대한 견적서를 제공을 해서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관광 자원이 관광 상품화돼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관광 패키지 상품의 구성의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광 상품 기획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특정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목표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그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게 마련이죠.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목표는 좀 과대한 욕심을 가지고 정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정할 때는 사실은 기업은 기업의 능력, 개인은 개인의 능력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그 CEO의 강한 의지, 또 개인인 경우도 개인의 어떤 강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면 실제 현장 상황에서 어떤 그 제약 상황들을 고려해서 실제로 우리가 목표를 정한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당초 세웠던 그 목표와 대안들을 비교해서 당초 세운 목표를 좀 수정하는 단계를 우리가 목표 달성에 대한 대안 정립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초 세웠던 목표와 또 기업 내외 여건을 감안한 그런 대안 목표가 정해졌다 그러면 그에 대한 확실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실행 가능한 목표가 정해졌다 그러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을 넘게 되는데 많은 난관을 거쳐서 산을 넘게 되죠. 산이라는 것은 원래 넘으라고 있는, 또 난관이라는 건 원래 극복하라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 상품의 기획은 크게 그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관광 상품을 기획한다는 건 기업으로서는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이윤을 확보함으로 해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경우는 기존의 관광 상품이 진부화되거나 아니면 폐기하는 상황이 돼서 그거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때도 관광 상품을 기획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관광 상품은 결국 관광 기업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관광자의 추구 편익에 대한 고려, 또 관광시장의 욕구파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고, 이 밖에도 관광자들은 기존 상품에 대해서 실적을 빨리 내고 새로운 관광 상품을 늘 구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고요. 또
시장은 늘 경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쟁 기업들이 새로운 상품들을 늘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광 상품을 기획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관광 상품 기획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본 관광 상품의 기획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가 관광 상품의 기획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 관광 상품의 기획은 또 세 가지로 내용이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상품의 기획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관광 상품의 개발을 의미하죠.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관광 상품을 개량하는 것도 새로운 관광 상품의 기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관광 상품에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는 경우도 새로운 관광 상품의 기획의 범주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관광 상품의 용도를 개발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발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는 아스피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스피린은 일반적으로 두통약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 일정한 나이가 되면 혈압을 컨트롤하는 혈압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통약 아스피린이 혈압 조절약으로 새로운 용도를 개발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부가관광 상품 기획은 기존 상품을 다양화하는, 계열을 확장하는 그런 것하고, 또 많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오히려 관광 상품을 단순화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에 잘 나가던 상품을 의도적으로 진부하거나 아니면 진부화되어서 진부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 그리고 기존 관광 상품을 폐기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부가 관광 상품 기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광 상품의 개량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관광 상품의 개량은 말 그대로 이미 판매 중인 관광 상품을 개량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개량은 상품 품질이나 기능을 개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 상품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호텔이 1급 호텔로 구성된 상품을 특급 호텔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코노미 좌석 상품을 비즈니스 좌석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게 되겠습니다. 부가적인 개량은 포장이나 상표를 바꾸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관광 상품, 다시 말하면 외국인이 오는 관광 목적지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어떻게 외국 사람들한테 포장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를 외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브랜딩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동안 여러 가지 브랜드 변화를 가져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리아 비 인스파이어드 이렇게 브랜딩을 했다가, 최근에는 코리아 이매진 유어 데스티네이션 이런 식으로 바뀐 경우가 되겠습니다. 품질 개량의 대상은 우리가 보통 관광 상품의 수명 주기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런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죠. 상품이 시장에 나오면 이게 도입기라고 얘기하죠. 이게 성장기를 거쳐서 성숙기를 거쳐서 쇠퇴를 하게 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상품 품질을 개량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기가 되면 상품이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쇠퇴를 해서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품질을 개량해서 가능하면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더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관광 상품을 개량하는 이유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관광 상품의 매출액을
증대시키고 또 다른 상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갖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 되겠습니다. 품질 개량은 구체적으로는 품질 개량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품질이나 신뢰성을 증대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텔의 등급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비행기 좌석의 등급을 높인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능 개량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세계 항공공항 평가에서 과거 한 10년 정도 세계 1등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그거는 다시 말하면 인천공항의 어떤 기능 개량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뭐 우리나라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다른 특히 동남아 국가들이 공항의 기능을 개량해서 인천공항을 추적해오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을 개량하면 편의성이나 안전성, 능률성 뭐 이런 것들이 높아져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개량은 상품의 디자인, 다시 말하면 포장을 개량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관광 상품에서 슬로건에 대한 변화가 그 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 상품의 새로운 용도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라스베가스가 되겠습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카지노 도박 도시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카지노 산업이 미국에서 쇠퇴하면서 라스베가스가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다시 말하면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종합 오락 도시로 거듭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가관광상품 기획인데요. 부가관광상품 기획은 관광상품의 다양화, 단순화, 진부화, 또 마지막으로는 폐기 단계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상품의 다양화는 관광상품의 매출이나 소비자 욕구를 좀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광상품의 계열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여행 도마업자, 우리나라 도마업자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관광상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관광상품의 다양화의 예가 되겠습니다. 관광상품의 다양화는 뭐 관련 상품 다양화, 다시 말해 크기, 형태, 형식을 추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보안 상품, 호텔 객실과 부대 시설 늘 관광상품이 보완적으로 전달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대체 관광상품, 특급 호텔과 1급 호텔의 대체 또는 1등석과 2등석 항공권의 대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화 전략은 크게 집중적 다양화, 수평적 다양화, 새로운 시장 다양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집중적 다양화의 예로서는 사우나를 이용해서 호텔 객실의 판촉에 활용하는 그런 경우고요. 수평적 다양화는 호텔의 피트니스 센터를 만들어서 호텔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거죠. 피트니스 센터는 일반 고객도 가능하고요. 새로운 시장의 다양화는 호텔의 경우는 웨딩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호텔 고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시장의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단순화는 기업 상황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는 많은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화시키는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시장에서는 이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보다는 테마 상품 하나를 가지고 승부를 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순화의 이점은 뭐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마 상품이나 아니면 요식업에서 뭐 설렁탕만을 전문해서 단순해서 판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성, 또 해당 상품의 품질에 대한 향상, 또 판매 증진,
그리고 회전율이 빨라져서 고객의 순환이 빨라지는 그런 게 있고, 또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가 있고, 간접비를 절약할 수 있고, 뭐 품절 방지를 통해서 서비스가 향상되고 또 서비스의 신뢰가 높아진다는 그런 장점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관광상품의 진부화는 뭐 예를 들어서 관광상품보다는 그 스마트폰 시장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 보면 1년이 멀다고 스마트폰을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있는데, 그거는 스마트폰 그 상품 기획자가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진부화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부화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적 기능적 진부화, 또 의도된 진부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때, 자동차 같은 경우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 기존 모델에 대해서 좀 의도적으로 진부화시키는 그런 경우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광상품을 포함해서 일반 상품의 진부화는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2월 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아울렛 같은 데를 가시게 되는데, 거기 가면 그 아울렛, 다시 말하면 진부화된 시장만의 별도의 시장이 구성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장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을 구입하기 원하는 수요자에 대한 새로운 시장,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해당 소비자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또 그거에 따른 노동력 자원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유발돼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어떤 선순환 효과를 불러오는 그런 부가 효과도 동시에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부화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능적 진부화, 그리고 의도된 물리적 진부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그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그 배터리 경우는 굉장히 쉽게 소모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 스마트폰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그 배터리의 그 기간을 좀 줄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상품이 그 순환을 거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고전 상품, 뭐 클래식으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심리적 유행적 진부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내 유수 일간 신문에서 이 관광상품 기획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행상품 기획자는 과연 어떤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높은 게 국내 여행 경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행 관련 법이나 여행 관련 지식, 그리고 소비자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상품 기획 시 의사결정 능력, 긍정적 사고, 유연성, 국내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 외국어 능력, 이런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특이한 게 복수응답을 했을 경우에 이 자격증에 관한 구성비입니다. 전체적으로 1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광업계에서 자격증이라 하면 그동안 관광 통역 안내사 정도의 자격증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광상품 기획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아마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의 구성이 상당히 달라질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따라서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관광상품 기획 관리사로
취업을 하거나 진출을 원한다면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뭐 인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취업을 할 때는 필기와 프레젠테이션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알아보는 토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광상품 기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관광상품의 기획을 위해서 관광상품의 기획이 과연 무엇인지, 관광상품의 기획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 강의를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관광상품 실제 개발에 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를 정리함으로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의 욕구 및 시장의 변화 늘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관광상품 기획이나 마케팅에서는 관광자의 욕구 파악이 최우선이고 기본이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리고요. 기획과 계획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획은 무엇에 관한 문제고 계획은 어떻게 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상품을 기획을 할 때 그 관광상품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기획 시에 어떤 고려사항이 필요한지, 그리고 관광상품은 크게 모집형 관광상품과 주문형 관광상품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관광상품이 시장에서 다양화하고 단순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관광상품이 새로이 기획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상품 기획자에 요구되는 능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국내한 일간지의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